NLP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네네. 그 NLP는 또 일반인 분들이 사실 뭐 체면보다는 좀 덜 알려져 그러면 있어요. 잘 모르죠. 네, 뭐 뇌나 어떤 신경 네네네. 관련된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 예, 예. 나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심리학 쪽이니까 예. 뇌, 신경 이거 뭐 예. 나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뭐 어떤 감각이나 어떤 뭐 시각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룬다는 또 측면에서 네. 이 의식적인 측면이랑 굉장히 큰 영향이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NLP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마음이 보통 작동하는 게 뇌하고 관계되거든요. 뇌하고 관계되고 또 뇌는 중초신경계의 핵심으로서 학문적인 이야기지만 네. 오감의 정보와 자극을 받아들여서 뇌에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기초해서 마음의 작용으로 연결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오감에서 시각적으로 보고 청각적으로 듣고 이렇게 받아들인 정보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내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은 릴렉스가 되고 힐링이 되고 아름다운 또 좋은 음악을 들으면 또 힐링이 되고 하는 것은 시각적 자극, 청각적 자극,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힐링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 미각과 후각과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포옹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이런 감각적 작용, 이게 신경적 작용이고 이게 뇌와 연결돼서 다 작용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그런 생물학적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마음의 세계와 마음의 흐름과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어떤 그 관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론 체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에 대해서 뇌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아는 그 이상은 없단 말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아는 그 속에서 이미 신경에 대한 얘기, 뇌에 대한 얘기가 이미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마음의 움직임과 마음의 작동의 원리를 신경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는 뇌과학과 관련한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체계화시킨 이론 체계 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법의 원리를 정리한 체계화한 것이 NLP라고 볼 수 있는데 이 P가 프로그래밍인데 프로그래밍인데 컴퓨터를 생각하면 좋아요. 컴퓨터는 전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의 습관, 감정의 습관,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 이건 따지고 보면 다 프로그램인 거예요. 뇌에서 특정한 회로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 잘하는 사람 욕하는 회로가 형성되어 있고 그렇죠. 잘 우는 사람은 우는 회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잘 화내는 회로, 또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회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회로,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 회로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가 프로그램에 따라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작동하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의식 수준에 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 수준에 인스톨 됐기 때문에 컴퓨터를 우리가 컴퓨터 열어본다고 프로그램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부해본다고 무의식이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컴퓨터 속에 프로그램이 깔려있듯이 보이지 않는 우리 무의식 속에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NLP를 적용한 사례나 아니면 관련된 에피소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KBS 방송에서 나간 예가 있는데 NLP로 오이를 못 먹는 사람한테 오이를 먹게 한 거예요. 그럼 왜 오이를 못 먹느냐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아이가 사과를 좋아해요. 사과를 좋아해갖고 수시로 사과를 먹는데 아빠가 맛있는 사과를 사왔고 그 사과를 이제 먹고 하나 딱 남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요 자기가 잡수려고 이제 딱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냥 이걸리 하나 먹었어. 아빠가 사과 없네? 사과 어땠어? 아이가 먹었대. 그러니까 아빠 화를 내면서 왜 이걸 내가 먹는 하고 그때 얘가 이제 사과 알레르기가 생겨버린 거야. 사과 뭐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사과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나고 아빠한테 야단 맞고 너무 막 그때 쇼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는 사과를 아예 못 먹고 보기만 해도 막 그렇죠. 사과 알레르기다. 그래서 다른 과일은 다 먹는데 사과를 절대로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령 같은 경우에는 예. 사과에 대한 잘못된 프로그램이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사과의 회로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면 이렇게 맛있게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네. 건데 아빠의 그런 쇼크 때문에 그렇죠. 오작동을 일으켜갖고 이게 뭐 이상하게 돼갖고 막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뉴로 링귀스틱 신경 언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망가졌다, 아니면 오염됐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그 프로그램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컴퓨터가 버그가 난다잖아요. 네. 뻑뻑뻑 그러고 뭐 이렇게 안 나오고. 네.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해서 바로 잡아주면 괜찮잖아요. 똑같이 그런 어떤 그 행동, 습관, 심지어 알레르기 같은 거, 네. 공포증, 혐오증 이런 등등의 증상들이 그런 회로의 작동이고 무의식의 작동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NLP의 원리와 방법으로 바로 잡아주면 되는데 그 바로 잡는 것도 최면의 원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의 사실은 5살 때 생긴 일이지만 네. 그거는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일이 그 후에 사과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는 네. 거예요. 아무 관계 없잖아. 그렇죠. 그걸 인식시켜주고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느끼게 하고 그래 뿌리면 이제 사과를 받아 봅시다. 다 그렇죠.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 그게 각종 공포증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이용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오이 못 먹는 사람 오이를 먹게 한 거죠. 아. 그 방송에 이제 나갔죠. 그게 이제 기억이 예. 나고 뭐 그 외에도 많지만 그게 이제 명상에 들어가서 그 나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조언을 해주는 방식이나 그 일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비슷하죠. 알고 함께 그걸 어떻게 보면 위로도 하면서 그렇죠. 해결을 하는 그런 또 명상의 과정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트랜스라는 거예요. 트랜스. 네. 그러니까 명상 상태, 예. 최면 상태. 이 말은 뭐냐면 의식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예요. 의식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에서는 네.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접근하고 네. 문서 수정하려면은 그렇죠. 로그인이 돼야 되거든. 그렇죠. 로그인이 됐을 때 비로소 수정 모드가 되고 로그인이 됐을 때 비로소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트랜스예요, 트랜스. 명상할 때 이렇게 예. 작고 느낌 있어요. 멍하고 네. 나른하고 네. 졸음이 오는 것 같은 그 상태가 되면 그게 일종의 최면 상태고 네. 그게 명상 상태고 그런 걸 한마디로 트랜스라고 그래요. 네. 그 트랜스가 되면은 비로소 로그인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로그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학에서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나서지 못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막는 요소가 돼서 그런 걸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명상에 들어가서 다시 나의 또 다른 나와 만나고 그렇죠. 네. 그 이제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네. 또 NLP는 NLP대로 또 그럴 때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또 일맥상통하고 네, 그게 최면하고 네. 다 연결돼요. 명상하고도 연결되고 네. 다 연결돼요. 굉장히 멋지네요. 네. 예. 셀프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체면이 혹시 있는가요? 셀프로 할 수 있죠. 예, 예. 셀프로 할 수 있는데 보통 명상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명상이 셀프 체면이에요. 그 다음에 어프로메이션, 확언 그것도 셀프 체면이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예. 그거 다 셀프로 하는 체면이죠. 아니면 눈을 감고 온몸 그렇구나. 힘을 빼고 온몸 힘을 빼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자기가 바라는 어떤 목표,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는 상상을 계속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을 계속 상상하면서 그 과정에서 충실하게 그 과정을 밟음으로써 성공을 이루는 그 과정을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오감으로 특히 느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은 회로가 형성된다. 회로가 형성되면 내 무의식이 바뀐다. 내 무의식이 바뀌니까 그렇죠.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커져서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자기 최면이죠.